부장님 현재는 근무지구 고문님이시고 또 강주본부 교육위원이십니다. 하물연대 역사 또 열사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가요? 예. 다 뭔 말 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조성기 동지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교육 들으신 분 한 번이라도. 제 교육 들으신 분은 한 번 들었어도 처음인 것처럼 눈망울을 얼랑덜망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진짜 최근 최승민 LG 지회장 같은 경우는 제 교육을 여러 번 들었고 불과 한 달 전에 교육에 있죠 제가 했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근데 길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20 몇 년 노동운동 하면서 교육도 많이 듣고 또 오늘처럼 동지들한테 강사도 많이 했는데 교육이란 게 한 번 잘 들었는데 출입문 열고 나가보면 저 사람이 뭔 이야기 했다냐 그러더라고요. 제 MR이요. 수진경님 이렇게 떠들면 바로 질문합니다. 저는 아시죠? 수진경님 바로 이게 집중 안 하면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교육이란 게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참 좋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은 주제로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때는 LG 총회 때는 박종건 본부장님 안 계셨잖아요. 지금은 계시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또 교육 내용도 좀 달라지고 그럽니다. 이제 교육이란 게 또 그렇더라고요. 혼자 1시간 내내 주구장창 떠들어도 별로 학습 효과가 없고 주거니 받거니 우리 김종들 지회장님한테 아마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질문도 하고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면 답변을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소통이라는가요? 네. 기부의 테크라는가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게 잘 돼야지 또 교육이 잘 되더라고요. 절대 교육은 강사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동기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자울자울 하시는 동기들은 제가 꼭 찍어가지고 질문할 테니까 1시간 지금 4시 34분이니까 늦어도 5시 반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쫙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해칠까요? 네. 인기부 선봉투쟁 강주본부 강화하자. 인기부 선봉투쟁 강주본부 강화하자. 강주본부 강화하자. 화물 압박 철폐 투쟁 결산 투쟁. 하나 더 할까요? 예. 마이크 안 대고 할까요? 예.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화물 압박 철폐 투쟁 결산 투쟁. 이제 좀 집중되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대체 노동조합이란 게 뭐라는 거냐? 노동조합이 뭐냐? 우리 김종들 지회장님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안전망,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김서로 동지가 생각하는 나는 노동조합이 이런 것 같더라. 해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힘을 길러주는 단체. 네, 어르신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동지. 예.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조합이. 내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뭐다? 네, 텔레포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조심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앞서 말씀하신 동기들 이야기를 조금은 뭐 이론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런 노동조합론, 노동조합 이론에 대해서
짧고 굵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화물연대 광주본부 교육위원장이고 지금은 금호타이어 지부장, 금호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경선입니다. 동기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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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조합이라 해서 법적으로 대체 노동조합 물론 아직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 지랄 같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 지금 노동자가 아닙니다. 내용은 분명히 우리 노동자인데 그래서 허나 법적인 노동자가 법에서는 노동자가 뭐라 나오냐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가장 우리나라 모법이라고 해서 큰 법. 헌법에는 노동조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주적인 단결권이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이 많고 있어. 저기 2023년 모범조합 동지 노동철 우리 대의원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주적인 단결권이 뭘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주장을 공평한 것을 각각 우리가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한번 이루어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죠? 그래서 뭘 만들죠? 노동조합. 그렇죠. 자주적인 단결권 헌법이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이게 바로 자주적인 우리가 노동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노조할 권리, 즉 자주적인 단결권이고요. 단체 교섭권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사측하고 교섭 많이 하시죠 이런 거고요. 마지막 단체 행동권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계신 우리 동지 오래간만에 계셔서 성함 제가 까먹었는데 단체 행동권이 뭘까요? 단체가 행동하시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전전부터 시작해서 집회. 근데 단체 행동권하면 가장 큰 건 뭐죠? 파업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에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악질 사장놈 저녁에 가서 몰래 칼 들고 배 쑤셔본 것이 아니라 저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 바로 물류를 화물 노동자들은 물류를 세우고 일반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산을 멈추는 게 바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아셨죠? 바로 헌법에는 노동상권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윤정진 조직부장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큰 소리로. 노조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노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운송노동, 우리 같은 경우는 운송료를 올려야 되고 공짜 노동도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지위 향상을 위해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측에서 운송료를 한 10% 떨친다 하는데 노조가 투쟁을 예를 들어 안 한다.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닙니다. 법으로는 아닌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노동조합은 지향, 경제적, 사회적 지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주변을 보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설령 사측에서 도발을 해 운송료를 인하를 시킨다 그래 뒤지게 조합원들하고 머리 깨지게 투쟁해서 져가지고 물러서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못 찍었어.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 조직의 수준은 우리 지부의 수준은 아직 투쟁하기는 조금 커지. 우리 조합원들 면면을 보니 저런 조합원들 가지고 무슨 지금 투쟁이다 말이에요.
사측에서 운송료 5% 떨친다니 들어줘. 이러면 안 된다. 법으로도 그러면 그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특히나 집행하시는 집행관부 동지들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요? 7, 8년 전인가요? 금호지구 사측에서 대학통원에서 운송료 1% 인하하자고 나온 적이 있어요. 1%. 그래 봐야 저도 이제 금호타의 복성공장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이틀 코스 일하니까 한 번에 일반적 작업타를 해봐야 제가 한 500 됩니다. 매출 500. 나머지 매출 일반적인데 한 달 해봐 기껏 해봐야 5만 원. 근데 그때 금호지구 조합원들은 한 달 투쟁했어요. 1%? 우리는 1원도 안 돼. 투쟁했어. 근데 투쟁을 반대하는 일부 아주 소수 조합원들이 있어요. 이거 1%고 졸고 말이지 그 한 달 동안. 회사는 1% 양보해주면 여가저가 복지혜택도 맞추겠다고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촉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 1원도 양보 못해. 그때 저는 조합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1% 양보하면 바로 내년에는 사측에서 10% 인하고 찔르고 들어올 거예요. 조합원들 절대 양보하지 투쟁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강의했던 요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그렇지. 노동조합은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측에서 운송료 인하한다는데 1원이 되든 1%가 되든 인하한다는데 투쟁하기 싫어서 적당히 쉬어보는 것은 이건 노동조합 아니었지. 내가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말을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했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7, 8년 전 그 1% 운송료 인하 차례 투쟁이 지금의 금호지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호지구가 카키르지에 LG지에 세방, 극동 이런 조직보다 한참 못하지만요. 그래도 작년에 모범 조직도 좀 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고생해서 지금의 금호지구가 저는 7, 8년 전에 운송료 1% 인하 투쟁을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금호지구 조직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때 조합원들도 1시간짜리 교육에는 얼마나 그게 남겠어요. 이 말로 하는 귀로 듣는 건 남지 않아요. 사실 많이 남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돼. 구호도 한번 외쳐봐야 돼. 1% 인하 처리하라! 우리는 이 단독 이론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조합원들이, 간부들이 직접 나와서 목소리 치고 투쟁도 하고 프랑카드 돌고 핑계도 들어가고 회사 관리자들이 족같은 새끼야 욕도 해보고 이래야지 이반이 정확히 아는 거죠.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지만 우리 노동자들, 우리 여기는 화물 노동자들이니까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은 뭡니까? 화물연대입니다. 상조회? 산악회? 삼성 819 우리 지금 그때 또 낚시회? 정치회? 이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화물연대 3조에 맞잖아요. 3조에는 우리 노동자의 운명이고 생존권이고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노동조합만이 헌법에 보장되고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만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과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기들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일정 많잖아요. 저도 지금 얘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예언만 지금 가게 하는데 그것도 도와드는데 왔듯이 저도 왔듯이 여기 지금 동기들 나는 내가 여기 하물련대로 하다 보니까 나는 노동운동이 좀 취미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런 동기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러죠? 그래서 다들 오신 거죠? 예. 저처럼 맞다 여기 있으면 우리 마누라 일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개인 대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산 모임도 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우리 동기들께서 하물련대가 노동조합만이 우리들의 생존권과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네. 윤주호 동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적 이해가 이런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빨 좀 깠습니다.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역사를 통한 이해. 노동조합을 알려면 처음에는 대체 법전에는 어떻게 노동조합이 써져 있다는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노동조합을 갑자기 어디 딱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또 알아야지 노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 사명을 또 아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법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역할, 노동조합이 대체 뭐 한다는 거냐? 운송료를 올린다는 거냐? 떨친다는 거냐? 공짜 노동을 까대기를 없앤다는 거냐? 한다는 거냐?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쩐다는 거냐? 이런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과 목적을 통한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아까 제가 구호 뭐라고 외쳤죠? 기억 안 나보죠? 그렇다니까요. 안 나. 아는 게 힘이고, 배워서 오늘 배워서 남주자 했잖아요. 남도 주시고 투쟁 잘하자고 배우는 겁니다. 어디 정경선 지부장한테 한번 1시간 교육 잘 들어갔고 어디 학원 가고 내가 일타 강사를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카케르 현장에 세방 현장에 LGG 현장 가서 이걸 써먹자고 오늘 1시간 동안 저한테 교육 듣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노동조합이 뭔지 잘 알아야지 내가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한 이해는 뭐냐면 18세기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어요. 영국 증기기관차 아시죠? 증기기관차 발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윌슨인가 넬슨인가 우리 기술 시간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막 영국 유럽에 공장들이 생겨나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공장, 즉 자본가 사장과 거기에 노동자가 생겨나야지 그게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맨 인구의 99%가 땅 파고 삽질하고 깨미질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아니에요. 네? 그 봉건주의라고 보통 하죠. 자본주의에서 세계 최초로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막 공장이 생겨나고 거기서 노동자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18세기 자본주의는 지금도 우리도 징글징글한데, 저도 솔직히 상하차 대기시간, 운전시간까지 하면 어쩔 때는 15시간 일할 때도 있더라고요. 15시간. 카케미 동기도 그렇죠. 운전하는 시간 플러스 상하차 대기시간 하면. 그래도 우리 대기시간이 그래도 좀,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신 분들 좀 계시던데, 휴대폰 보고 하지만, 이때는 14시간, 15시간을 그냥 예를 들어서 9살, 10살 먹은 그 어린이들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탄을 캤어요. 조그만 애들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기본 15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죠.
이게 일하다가 진짜 일하다가 죽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대는데 인간이 여기 계신 동기들도 하물며 가해받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군인 갖고 여러 적 같은 대접 받고는 진짜 못 같아서 나 못 살겠다 이래서 노동조합 화물연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파업이 뭔지 노동조합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인자 그 농사 짓다가 나락 피고 하다가 공장에 있는데 뭘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질 사장이 있어요. 사장 집에 몰래 숨어다가 밤에 퇴근하면 배때기를 쑥쑥 죽여버려. 진짜 했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너무 아름다운 공장으로 됐을까요? 노동자가 정말 살만 나는 공장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쁜 사장놈, 동생놈이 더 앞집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찔러주기 노동자는 사형을 하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자들이 생각해놓은 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은 이 기계들 때문에 이 기계들만 없으면 나는 편하게 할 거죠. 기계를 다 부숴. 그런 기계 파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너무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됐을까요? 어떻게 되죠? 임용진 동지? 더 좋은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때려 부수면 또 막 감옥 가고.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기계도 부숴도 안 되고 앞길 사장이면 배때기를 집혀서 죽여도 안 되고 더 나쁜 새끼들 나오고 더 최신 기계 나오고 우리를 괴롭힌데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18세기 노동자들이 딱 이런 지난한 투쟁, 지난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였을까요? 여줄 여기 모자 쓰신 분, 그분, 저 지금 보신 분이 이렇게 쇠각빠지게 고생한 노동자들이 그러면 노동자의 운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그냥 발표 죽혀야 된단 말이냐? 아니면 뭘 해야 된단 말이야? 했을 때 노동자들이 번쩍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매일 지금 20분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파업. 공장을 세우니까 다음날 사장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야. 뭐요? 뭐 테일러 이것도 안 하고 파이프 대가리도 안 치고 기계도 안 붙였는데 사장님 한번 봐주라고. 그러면서 노조를 파업을 하려면 단결된 조직 단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냥 무슨 이런 무슨 회. 예전에 전태일 열사 70년대 전체 그때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제일 처음에 만든 조직 단체가 뭐였죠?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노동운동 좀 공부를 좀 하신 분인데 전태일 열사가 처음에 만들었던 단체 이름 세 글자. 바보회 들어보셨죠? 바보회라는 단체를 처음에 만들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무슨 서울에 무슨 그 당직 거기 있다 노동자들의 그 조건을 개선해 노동조합은 없었고 이런 걸 알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그 뭉쳐진 결정체가 바로 지금의 화물연대, 지금의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여기 계신 동기들은 설마 그렇겠냐 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금호 지부장 선거 나오려면 소개당하고 감옥 갈까 가고 있어야 됐어요. 안 믿기죠? 안 믿기죠? 그랬다는데요? 20년은 너무 아니구나. 한 30년 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님 정도는 나오면서 아마 수배 부서 각오하고 나오셨겠다. 본부장님 정도는 나오셨는데 지부장 정도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서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저도 내가 뭐 숙대 3년에 그냥 나왔어요. 그냥 우리 와이프의 탄압만 뚫고 왔죠. 솔직히 인간아 좀 돈 좀 벌어라 이런 와이프의 탄압만 들었지 수배고서 걱정을 하고 안 하요. 근데 불과 30년 전에 그랬던 제가 왜 이야기 길게 하느냐 노동조합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한 선배들의 투쟁과 희생이 지금의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조합원들 그래서 화물연대를 잘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화물연대를 잘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첫 번째 20분 전에 한 이야기. 우리 저기 삼성지의 박일구 우리 지회장 옆에 최창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내가 왜 화물연대를 내 목숨처럼 지켜내야 됩니까? 사수해야 됩니까? 정확히 20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박일구 지회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이 내 운명을 개척하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두 번째는 선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화물연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지켜왔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역할을 통한 이해 이런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화물연대 왜 가입했다. 나는 잠깐만 누구를 시킬까요? 우리 저 눈 바라보시면 내가 이거 옆에 화물연대 왜 가입하셨어요? 화물연대 가입한 내가 우리 저요? 네. 여가 대회를 해야죠. 예, 옆에 그러면 화물연대 왜 가입하셨습니까? 화물연대 가입한 거. 부당한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뒤에 분은 화물연대 가입을 왜 했냐고요? 예. 어떤 내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보다 단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다 쓰죠? 왜 화물연대 가입하셨어요? 노동조합은 지갑이라고 해요. 지갑?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죠? 내 경제권을 지켜주는 예, 맞습니다. 그럼 보면 첫 번째 이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문성주 이상보다 한번 노동자 민중을 위한 세상을 네 한 목숨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김종렬 지회장님하고 그랬을 거예요. 최성희 지회장님도 그랬을 문성주면 그건 좀 못 받은 거 아니냐. 노동자 민중 세상을 바꿔서 수혜성을 하고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가입하신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몇 년 만나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운송료가 너무 쬐깐하니까 그리고 사마차 대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금호타이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타이어를 한참 실으면 승용차 타이어 한 600개씩 실어요. 그놈을 기사가 다 내렸다게요. 기사가 1시간 동안 내렸어. 한여름 한겨울에 딱 비기면서 그런 짓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노동조합이 투쟁에 갔습니다. 금호지구가 투쟁해서 공짜 노동을 다 넣었어요. 이런 게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제적 지위 향상, 운송료를 인상시키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금 카케네지의 현수 막 보니까 뭐 또 현안 문제가 있는 운송료 부분은 아니고 보니까 노동 조건 부분 뭐 상하차 대기 시간인가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이제 카케네도 현수막 걸고 투쟁할 건데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바로 경제적 지위 향상이랍니다.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 향상입니다. 요 이야기는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건데 사회적 지위 향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요 예를 들면 편하게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우리 매형이 금호타이어 3년 전에 정년을 하셨는데
80년대 81년인가 2년인가 큰 누나가 매형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83년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선친이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노동자인데 간물이라고. 아니 공돌이라고. 야 이런 어디서 공돌이를 아직도 기억이 나.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우리 누나는 그때 당시에 전문대예요. 나 봤을 때 어디 공돌이를 데리고 와요.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결국 결혼해서 이제 조카가 이제 애를 낳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이런 근데 지금 금호 타이어가 그렇습니까? 아직도 기아 현대 그렇습니까? 기아 현대도 똑같았어요. 80년대네. 왜? 야 이러고 공돌이를 데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아 현대 연봉이 1억 1000에서 2000 정도 평균 연봉. 올해 기아 자동차 100명을 생산직을 100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 지원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신문 한번 보시죠. 뉴스 보신 거 없으세요? 5만 명 지금 5만 명. 100명 뽑는데 500대 1. 작년에 현대자동차 뉴스 보니까 400명 뽑는데 몇 명 지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몇 명 지원할까요? 18만 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18만 명. 이게 사회적 지위가 항상 이런 거예요. 사실. 너도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25톤 가구차 운전하는데 우리 20대 청춘들한테 25톤 금호 타이어에서 25톤 가구차 한번 운전을 하려 하면 경쟁률이 10대에 대학을 줘. 그건 답을 줘. 아직은 안 그런 거예요. 아직.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저는 왜 그걸 느끼냐면 여기 계신 딱 봐도 젊으신 동기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느끼거든요. 네. 예전에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벌써 해수로 16년째인데 아직 계속 어렸어. 근데 요새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게 화물연대가 아까 지금 조성규 동지가 강의하셨던 국민 지지 파업들을 많이 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인식들, 국민들이 화물 노동자들을 인식하는 단지 도락고 운전수가 아니라 좀 화물 노동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랄지 그리고 카케르도 그렇고 금호도 그렇고 세방도 그렇고 사업장에 노동조합들이 생기면서 카케르도 운송비 많이 올랐죠. 겁나 올랐죠. 또 세방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면서 괜찮아. 먹고 사는 게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막 경쟁률이 100대 1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회적 지위. 근데 10년 뒤에는 내 딸이 10년 뒤에 지금은 내 딸이 남자친구를 화물차 운전하는데 나 결혼하려고 하면 반대 안 하시죠 다들? 찬성하실 거죠? 근데 아직도 10년 뒤에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데리고 오면 야 너 남자친구 멋지다 야! 그걸 화물 노동자 좋다. 우리가 더 투쟁해서 10년 뒤에는 화물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더 높이 향상될 수 있게끔 화물 노동자가 열심히 투쟁합시다. 제 뒤에 있는 동기 들리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야기하면 몇 년 전에 어디 지에서 지구랑에 강의 좀 해주세요. 드디어 정치 이야기 안 해주시거나 조금만 덜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럽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지에 강의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이제 강의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논의 노동조합 이론입니다. 사실 노동조합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빨 잘 까는 정경선이가 여의동에서 어저께 밤새고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8세기부터 지난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이 이론으로 책으로 있어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 이렇게 해야지 노동자들이 생존권도 지켜줄 수 있고 도락구 운전수 말 더 안 들고
박정권 본부장이 국회의원도 하고 국토부 장관도 하고 특히나 하물 노동자들은 어떤 조직인가요?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조직이에요. 국가를 싸우는 조직이 하물연대 말고 또 다른 데인가요 혹시? 금속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물연대 무조건 안전운인데 진짜 다 국가에서. 그 말은 뭐냐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그게 하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라는 거예요. 운송료 인상 투쟁 법무 심태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거 정말로 이 정치 투쟁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절박감이 듭니다. 뭐였냐면 보안본부가 어디 회사 합의서를 만들어. 카케르도 합의서 몇 장 썼잖아요. 근무도 한 3년간 투쟁하면서 합의서를 4개를 썼어요. 근데 윤석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위법하다고 고발해버렸어. 고발. 하물연대 어디 보안본부 어디 조직의 위협과 협박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서다 해가지고 판결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카케르 투쟁에서 백날 합의서 만들어봐요. 금오지구 투쟁에서 백날 그 투쟁의 합의서 세남 투쟁까지 만들어봐야 극동 투쟁에서 만들어봐야 LG 투쟁에서 합의서 만들어봐야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이 돼버린다니까요. 금호타이어 회사 협박해가지고 운송료 인상, 물가 상승 연동, 유가 연동, 가대기 금지 이렇게 대하고 불법이 대하고 뭔가 이해되세요? 제 이야기? 근데 회사하고 금호지구하고 금호타이어하고 백날 투쟁해서 될 일이 있고 이거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 노동자들을 진짜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득권 정치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5년 국힘하고 5년 민주당하고 왔다리 가면서 하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문이 있어요. 안전은 이제 천면학 때 문재인 정부 해도 12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지들.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도 정말로 이 노동자 국회의원들 정치 세력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어정쩡한 국힘이 되는 것보다는 참 이 시대는 이런 관점을 좀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진보당을 비롯한 정말 노동자들을 전적으로 100% 대변하는 안전운제 전면학되고 지휘표 철폐한다는 그걸 강력으로 걸고 정책으로 드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연명 운송료 인상 투쟁도 힘든데 공짜 노동 없애는 것도 힘든 상하차 대기 시간 줄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금호지구자가 또 정치 이야기를 했었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생각합니다.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3년 동안 투쟁했던 합의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불법 지혜가 된다니까요. 공정거래, 고발, 이번에 보고 판결이 그거 하면 본부장님 그런 맞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물론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해야 돼요. 길이 처음엔 없잖아요. 자꾸 가면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어디 막 길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물며 노동자가 원래 있었던 것 같죠? 원래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막 조직이 3만 명 배불고 카케르지에 얼마치면 막 120명인가요 지금? 140. 그렇게 되고 하루아침에 된 거가 좀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없었다는 게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 어디로 가야 하다가 자꾸 그
가니까 길이 커진 거예요. 근호지구장님이 동기들을 보는 거예요. 2008년대 저 얼마나 또 광주지구 조합원 수가 600명, 700명밖에 안 됐어. 지금 1,500명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도 마찬가지다. 꿈을 꾸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기대될 거냐. 저는 화물연대가 여기에 이제는 좀 힘을 집중할 문제라고 보고, 이게 바로 또 강조해서 말하지만 모든 정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다. 저는 동지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신가요? 네. 별로 동의 안 하니 저 새끼 저기 이빨 큰 소리를 하니까 아니요 했다가 또 힘성이 들릴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시죠? 이런 것입니다. 역할을 통한 이해는 다 되겠습니다. 처음에 경제적 지위 향상, 두 번째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위 향상. 여기에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다 끝나갑니다. 네. 딱 봅시다. 노동조합의 성격. 대중조직이 뭘까요? 간부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학태 우리 지회장님, 대중조직이 뭘까요? 김대중 선생님이 만든 조직입니다. 뭘까요, 대중조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화물 노동자면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노동 대중조직입니다. 카키를 다 가입시켰죠. 네? 예를 들면 저 새끼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이었네. 저 새끼는 안 돼. 이거 대중조직의 성격에 맞다 맞지 않다? 안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박근혜 친박연대 강조지구장도 우리 조합원이었어요. 네, 다. 또 하나, 저 형님 저 동생 가입시켜봐야 집회도 말도 안 듣고 뒤에서 뽀짝뽀짝하고 집회도 안 나오고 선전전도 안 나오고 같으니 가입시켜봐야 내 집회도 내가 간부로서 내가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나는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것도 대중조직 아닙니다. 다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조합원들 교육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래서 함께 하는 게 바로 대중조직. 모든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이 정경선처럼 마이크 잡고 이빨 까는 사람이 있고 저기 맨 뒤에 계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뒤에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빨 까는 거잖아요. 또 중간도 계시고. 만약에 우리 강조업무 조합원 1,500명인데 1,500명 모두가 나 같으면 본부장 할만하죠? 그렇죠.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품이라고 해요. 너른 품. 노동조합 노래는 어머니 품이라고 합니다. 집행부 동지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품이 거든. 너른 품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 저 형님 저 말다 징계! 회장님 주십시오. 지금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럽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른 품으로 해가지고 그게 대중조직. 계급조직은 뭐죠? 상병, 병장, 대위, 소위 계급조직. 김수로 동지 계급조직이 어떤 말인가요? 상하가 위아래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급조직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합니다. 농민 계급, 노동자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계급조직 조직이죠. 알선서 소장은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알선서 소장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죠. 어쨌든 그것도 조금만 내지만 자본입니다, 자본가. 이게 알선서 소장은 가입 안 됩니다. 화물연대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소소한 알선서 자기 여기 부인한테 명의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분은 재명이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계급조직이라고 하지. 그리고 정치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성격은 대중조직, 계급조직, 정치조직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되고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자주성이 뭘까요? 우리 수진 형님 자주성이 뭘까요? 자주성.
흔히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는 그렇죠. 스스로자 주인주. 자주성의 반대는 뭐죠? 앞에 있으니까 자주시켜주면. 자주성의 반대말이 뭐라 그래? 자주노 민주노조 반대말이 뭐라 그래요? 보통 우리 앞에 보시는 분 민주노조 반대말이 뭐라 그래요? 어용노조라고 하잖아요. 이 자주성은 그런 거예요. 자주 내 주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게 절대 회사 측에 향응이라고 배려가 큰데 그게 아니라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특히나 집행부 동지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하물련대 강주공부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다른 16개 지역공부의 전체가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성, 자주성의 부분에서는 가장 높다고 봐요. 근데 이 생각지도 않은 실수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오해를 받는. 절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이게 자주성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 강주본부는 진짜 제대로 된 지혜 조직들이 많은데요. 다른 지역 보면 투자를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운송료를 한 5%, 몇 프로 떨친다는데 투자를 안 해버려. 나는 이게 그건 저는 그래요. 저는 투쟁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근본을 보면 뭐가 있냐면 특히나 집행부. 저도 이제 집행부 안 사람,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집행부가 자기 조합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조합원. 투쟁이 내 조합을 믿어야 되거든요. 내 조합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탁천 형님 저 동생 가지고 뭔 투쟁을 했단 말이냐 해도 안 돼 해도 깨질 거야 투쟁해도 이러면서 그냥 그런 사측의 후퇴 안에 도발에 양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내 조합원들께 그걸 왜 그럴까 살펴보면 자기 조합원을 믿지 못한다. 자기 힘을 또 믿지 못해. 회사 기아자동차 금호타이 세방들이 엄청 큰 자본 갖고 우리의 힘은 이 쬐까리고 그러니까 조합원들과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들과 투쟁할 대신 자주적으로 투쟁할 대신 회사하고 자꾸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보려고. 그러니까 강주본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다 해서 다 민주노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데 어영이라는 건 참 억울하죠. 이런 걸 어영이라고 그래. 이 어영노조가 생긴다? 내 조합원들을 믿지 못해서. 자, 금호지부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다른 지부는 다 모르니까 최근에 금호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차 초파 16일 동안 기억나시죠? 금호지부도 열심히 했어요. 결과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결과는 저도 안타깝고 근데 우리 금호지부 조합원들 제가 제 자랑은 잘 안 하는데 우리 금호지부 조합원들 좀 자랑 좀 해도 됩니까? 네. 여기 동지들 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16일 동안 가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우리 금호지부 조합원 한 사람이 발전시 투쟁을 했어요. 금호타이어가 셧다운까지 가는 뻔했어요. 타이어가 야적장에 강주 곡성 앞에서요 60만 불을 우리가 쟁이라고 했어. 더 싼 것도 없으니까 생산 그래갖고 파업 종료 2, 3일 전에 70%를 타이어를 감산을 했어. 차는 특급 다 없어졌어. 70%가. 그리고 금호타이어 공장장이 파업 현장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셧다운만 어떻게 막아주시면 안 돼요. 셧다운만 안 되고 사정 그랬어요. 공장도 닫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쨌든 셧다운을 안 시켰습니다. 동생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좀 봐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호지부 간부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예요. 우리 형님들, 동생들 보고 깜짝 놀랐다고. 형님 우리 그 강주지에 조직 차장이 있어. 문충식 조직 차장이요. 형님 감동 먹었어. 왜야? 아니 평소에는 또 현수막하나 걸으라도 안 오고 산전전 한 다음에 끝날 때쯤 와갖고 해갖고 있는데 형님 16일 동안 나 이렇게 나는 조합원들이 잘해볼지 생각을 못했어요. 2차 총파업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길값 올라불고 막 요소도 올라보니까 그러면 그때 또 운송력 우리 현안 문제까지 걸고 투쟁했다고 더 분위기 좋아 그렇지. 아니 그 문춘식 조직차장 내가 형님 2차 총파업 더 좋아 못해요. 감동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합원들 믿으시라고. 나는 그 강의하다 보면 조합원 교육인데 자꾸 간부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미안하긴 한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합을 믿으시라고. 집행에 제가 이래저래 한 노동동에서 한 30년 했거든요. 강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뭐지 그냥 거짓말하게 안 생겼죠? 네. 30년 노동운동 하면서 조합원들이 집행부 배신 때려가지고 투쟁 말아먹어 본 적이 난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100에 100번 99에 99번은 집행부가 어정쩡하게 스탠스 이렇게 투쟁 말아먹은 적이 거짓말하고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할부 끝났지만 할부 제가 항상 400만 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할부 300에 이래저래 그때는 저도 솔직히 시원한 문제가 있는데 투쟁하기 싫었더라 솔직히 나요. 시간 문제가 이거 하면 또 한 달짜리 선생님들인데 이거 더 그래요. 솔직히 사람 문제라 얘들 키워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계신 간부 고생하시는 간부님들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집행부만 잘합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면 저는 반드시 그 투쟁을 승리한다. 간부님들은 교육 끝나고 나서 이 관련해서는 토론도 하면 좋겠습니다. 간부님 보니까 저 새끼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매일 집행부 막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민주성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조합원들 많이 계시고 간부들보다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간부들만 잘하면 됩니까? 절대 아니겠죠. 조합원들도 민주, 백성민, 여긴 조합원 주인주. 조합원님들도 주인된 자세로. 우리 김종렬 지회장님이 지침 내리면 우리 각계의 조합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설령 내가 100% 동의 못하더라도 한 80%만 동의하더라도 아니 나는 30%밖에 동의가 안 돼 하더라도 각계의 지회장님이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결사감찰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게 또 조합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를 동의하신가요? 네. 동의하시죠? 네. 목소리가 좀 쨍하는데요. 물론 전제는 김종렬 지회장님이 김종렬 집행부가 여러 가지 회의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되겠죠. 맹팩이 없는 거가 투쟁이 없는 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분 아니죠. 잘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부의 지도부의 지침에 때려주면 나는 그 30%밖에 동의 안 되는 씨발 나는 30%밖에 동의 안 되니까 30%밖에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30% 동의하더라도 100% 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물연대의 정신이고 하물연대 광주본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하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신 신기 형님 동의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엎드려 잠깐 그냥 다 했습니다.
투쟁성도 그런 거고. 절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노동조합도 해보니까 30년 해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운동 안 하면 아파 그러잖아요. 자꾸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자꾸 운동하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 거죠. 노동조합도 뒤에도 좀 잠깐 나옵니다만은 좀 적든 크든 오시고 이거 우리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투쟁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하루한 300씩 들어가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투쟁성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저는 아까 카케리지 현수막 보면서 본부장님한테 중앙에서 뭐 현수막도 내려왔어요. 근무지문에 안 줘야 했더니 아니요, 저 카케리지에서 하는 거고 역시 카케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케리지가 많이 왔다 해서 카케리지에만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LG지에도 마찬가지고 세방 다 극동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호명 안 되는 지가 어디죠 또? 평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평판도 정말 열심히 하는 평판도 합의서 보니까 오메 이렇게 이런 합의서 이동일 지회장 그런 좋은 합의서 써놓고 왜 안 왔대요 오는데? 정경이 보입니다. 너무 하시면 아까 중에 보니까 영상에도 딱 정태웅 옆에서 상주 역할도 하시고만 너무 하시려고 농담이고요. 정말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하기 싫어도 움직이고 투쟁하고 사측이 도발하면 이렇게 해야지 사측이 안 건드려 그래야지. 그게 귀찮은 거 같죠. 하죠. 식당 지회장은 계속 투쟁만 하자 그래 귀찮은 거예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것을 내가 욕을 하고 쟁취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큰 싸움 없이 쟁취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보면은 그냥 정말 크게 뭔 일이 있으면 회사 앞에서 선전자 뺀다 집회실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대 요구한 걸로 투쟁하면 선전자만 포럼했는데 뭐지 대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쟁성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성격은 이런 거고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약속된 시간이 정확히 5분이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조직간 좀 무섭습니까? 조직간 하니까 아까 좀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조직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조직감이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 바쁘시잖아요, 다들. 솔직히 저도 노동운동 취미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개인 대조사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의 일정과 나의 중요 일정에서 여기 계신 동기들은 노동조합의 일정을 선택하시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동기들 왜 여기 앉아 계셔요? 최승민 지회장님이 저기 안 오면은 막 나 두드러 패볼까봐 앉아 계신가? 성철 동지 그런가요? 그런가? 우리 세방분의 조합원 계시는데 우리 세방 부회장님이 안 오면 배차 안 죽는다고 그래서 오신 건가요? 네. 예. 농담인지 알고요. 긴장감. 조직간이 이런 거예요. 쉽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노동조합만이 뭘 할 수 있다? 화물연대만이 뭘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생존권과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 내 조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화물연대 카케리 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조직. 일지부를 윤경기 조직부장의 일지부 조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조직. 어렵지 않죠? 네. 먼 이야기 아니죠? 네. 그렇게 합시다. 아까 대중간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우리 저를 포함한 간부님들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믿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선택지 아시는 분? 뭐 투쟁을 하는데 조합원 믿는 거 말고 조합원 믿고 투쟁하는 거 말고 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물집을 내가 1년에 300일 거기 있어도 안 돼. 조합원입니다. 왜? 화물연대 주인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빨 까는 정경선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조합원 주인이에요. 마이크 잡고 이빨 까는 나도 이 옆에서 뭐 나한테 하는 것도 뭐 똑똑같이 안 듣게 하는 것도 저도 모르면서 하는 것도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세워주니까 믿어주니까 야, 내 새끼 한번 그래도 짝단해도 해봐 하라 해서 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 철저하게 믿는 거. 믿는 거. 책에 써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어간다.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 또 말씀드려 저는 작년 12월 3차 총파업을 하면 나 눈물 날 뻔했다니까 진짜 그때. 16일 동안 결과도 안 좋았는데 조합원들 밴드에다가 조합원들 잘했는데 내가 못 하면서 다 끊어지고 책임져 했더니 맨 저 뒤에 계시고 뭐도 해라 안 들고 로고도 붙이나 안 붙인 형님이 금오지구 집행부 지부장님과 함께한 16일간의 투쟁이 영광이었습니다. 이러다니까 눈물을 흘린다. 그런 적도 있어요. 뭔 이야기가 나 여기까지 갔지만 그래서 조합원이 줍니다.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이게 간부들은 그 대중간에 그리고 조합원님들도 조합원의 주인이 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 그냥 뭐 간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주인된 자세로 함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 조합원의 어떤 철학은 좀 어렵죠. 어떤 마음가짐 정도는 할까요? 마음가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지? 화물연대를 해야 되지? 첫 번째, 우리 누가 큰 목소리로 우리 노동철 모범조합원님께서 대인충풍 지기추상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남을 대하기는 충풍처럼 반대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는 추상처럼 엄정하게 해야 한다. 네. 다른 동료, 우리가 동지라죠. 동지를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나를 대했을 때는 겨울철 칼바람 있잖아요. 맹철하게. 근데 저도 그럴 때 많지만 대개는 반대로 하죠. 차 형님 때문에, 차 동생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매번 1년 360을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다 뒷담화도 까고 그냥 저 새끼 때문에 이게 뒷담화 까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이런 조직이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존중과 있는 비슷한 말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동기들 이야기도 좀 더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 이건 옳은 거야. 내가 그래 노동운동 30년을 했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원칙은 이거야. 조합은 뭐라고? 예, 그러세요. 막 겉으로는 겁나게 막 품이 넓고 막 자상한 척하고 속으로는 이 새끼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존중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를 뿐이야,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동지가 이야기했을 때 니는 틀려가 아니라 저 형님 이야기가 좀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게 특히나 뭐 여기 일지구가 600명 되고 지혜가 막 덩어리가 크잖아요. 100명씩 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큰 덩어리 조직에서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아까 안일과 나한테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어차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듯이
그렇듯이 노동부가 또 끊임없이 움직이고 집행부도 끊임없이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팔을 벌리고 투쟁을 하고 사업을 벌리고 꼭 차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조합원들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는 계속 움직이고 정체됨을 썩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조합원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끝으로는 양심과 자칫 이게 무슨 저 금오지문제 무슨 도덕책 윤리책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양심과 의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아까 지금 자꾸 우리 김수로 평판 조합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대학 나왔다 뭐 고등학교 중졸이 이런 이야기했는데 근데 세상은 누구는 그럽니다. 모질이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랬죠. 좀 심한가요? 이런 말이? 아니 여기 이게 지금 모질한 게 보세요. 배우고 잘난 똑똑한 놈들은 서울대 나오고 다 알아서 노동운동 하다가 막 국힘 가고 민주당 가서 막 장관을 그렇게 다 해먹잖아요. 하루아침에 동기를 배신하고. 근데 끝까지 노동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말도 많이 잘하지 못하지만 어눌하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조합원들이 그래서 하울랜드도 있고 노동운동도 있고 세상이 바꿔질 희망도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드린 여기 있는 분들이 모질이라는 말이 아닌데 그 모질이라는 표현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모질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양심과 능력지. 야 그놈 지금 저거 보니까 말 잘하라 그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말 잘해봐야 내년에 가고 어디 그냥 정치한다고 이러면 정치하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그게 바로 양심과 의리. 양심과 의리.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능력주의를 경계하자고 그런 거. 특히나 또 집행부 이야기네. 저를 포함해서 집행하시는 간부 동지들이 한번 새겨줘요.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고 내려놓고 근데 나는 모질이가 대표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양심과 의리 끝까지 지켜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한 3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받으면 혼나겠죠? 네. 어쨌든 1시간요.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출입문 나가서 한 가지라도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6.25 유진병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별로 재미도 없고 아이고 저런 이야기 또 1시간 동안 꾹 참고 들으신 우리 일지부 조합원 동지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